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9월 27일 시행한 소방언론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제1과목 소방언론이죠. 그래서 문제 1번은 플라스틱 분류상 열경화성 플라스틱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플라스틱이 열가소성이 있고요. 열경화성이 있죠. 그래서 열가소성이라는 것은 열을 갖다 가하면 말랑말랑해지는 거 있죠. 열경화성, 경화라는 거 뭐예요? 우리 간경화, 간이 굳어지는 거죠. 그래서 경화라는 것은 열을 가하면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을 가하면 굳어지는 것은 대부분 이 수지죠, 수지. 여러분 식탁 생각하면 돼요, 식탁. 식탁이 멜라민 수지죠. 뜨거운 거 갖다 놓으면 오히려 굳어요. 그 다음에 열 가소성은 대부분 포리비닐 클로라이드, 플라스틱이죠. 그 다음에 포리에틸렌, 포리스틸렌, 이런 게 바로 열을 가하면 말랑말랑해지는 거죠. 포리플로필렌도 있죠. 포리플로필렌.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열 경화성이니까 수지 찾으면 수지. 페놀 수지가 바로 열을 가하면 더 굳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열 가소성은 열을 가하면 변형되는 거, 말랑말랑해지죠. 그래서 포리에틸렌, 포리플로필렌, 포리스티렌, 포리염화비닐, PVC. 열 가소성 수지. 열을 가하면 굳어지는 거죠. 그래서 수지, 요소 수지, 멜라민 수지 계통이다. 열 경화성이에요. 그 다음에 2번 가죠. 수소의 연소 범위로 옳은 거. 꼭 연소 범위 두 가지는 암기하라고 그랬어요. 아세틸렌이 2.5에서 81%. 수소는 두 번째죠. 4에서 75%. 그래서 맞는 답은 4에서 75, 요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다음 3번 가죠. 자, 3번은 피난 동선인데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항상 피난 동선은 2개 이상의 방향으로 피난할 수가 있어야 되죠. 즉, 페일 세이프를 고려한 거죠. 한쪽 방향이 피난이 곤란하면 다른 방향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페일 세이프의 원칙을 고려한 거죠. 그다음에 가급적 단순한 형태로 해야 돼요. 복잡하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사람이 헷갈리는 거죠. 그다음에 4번 통로의 말단은 안전한 장소가 돼야 되죠. 그다음에 수직동선은 금하고 수평동선만 고려한다. 수직동선이 뭐예요? 이게 계단이잖아요. 계단으로 피난을 해야 되는 거죠. 4번이 틀린 거죠. 그래서 요 피난동선은, 수평동선은 복도를 의미하는 거고요. 수직동선은 계단하고 비상용 승강기죠. 또 요 피난동선의 일반 원칙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가급적 일상동선하고 같게 하고, 피난동선은 2개소 이상, 말단은 안전한 장소, 그 다음에 간단, 명료해야 되죠. 자, 피난방향 대책의 일반 원칙. 2방향 원칙으로 해야 되고, 원시적 방법, 고정식 설비 위주로 하고, 풀프루프하고 페일 세이프의 원칙을 고려해야 되죠. 다음에 4번 가죠. 자, 증발잡녀를 이용해서 가연물의 온도를 떨어뜨려서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 방법을 물어본 거죠. 자, 여러분이 이 증발잡렬. 자, 이 증발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액체를 기체로 변화시키는 거죠.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걸 증발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는 또 기화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증발잡렬하고 기화잡렬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기화잡렬을 반드시 그냥 기화열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물의 기화열 얼마예요? 539 칼로리 퍼 그램이죠.
물의 비열도 1이니까 여러분이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증발잡열 이용한 거, 이건 냉각소화죠. 4번이 바로 맞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화 원리 나오는데 이 소화 원리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다음 5번 가죠. 자, 5번은 열분해에 의해서 가연물의 표면에 유리상의 요 메타인산의 피막을 형성해서 산소의 유입을 차단하는 분말약제. 제3종이죠. 제3종 분말이 NH4H2PO4죠. 자, 요놈이 열분해하면 어떤 물질이 나오느냐? 암모니아 기체 나오고요. 물 나오고, HPO3, 메타인산이 나오죠. 요건 두 몰이 열분해해가지고, 두 몰의 암모니아, 그 다음에 두 몰의 H2O, 인산도 여기 둘이니까 2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놈이 HPO3가 이게 메타인산이라고 우리가 읽죠. 요놈이 그 부착력이 강해요. 그래서 요놈이 그 방진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3종 분말이 바로 그 메타인산이 나오는 거죠. 제1인산 암모늄. 다음 6번 가죠. 자, 화재를 소화하는 방법 중에서 요 물리적 방법에 의한 소화가 아닌 거. 자, 물리적 소화 방법은 냉각이라든가, 뭐 질식이라든가, 뭐 희석이라든가, 뭐 유화. 이게 다 물리적 소화 방법이죠. 다시 말해서 그 소화약제의 성질이 변화하지 않고 소화하는 방법이죠. 이거의 반대가 뭐예요? 물리적 방법 반대가 화학적 소화죠. 화학적 소화를 우리가 부촉매 소화라고도 하고 또는 이거를 억제 소화라고도 하죠. 그래서 맞는 답은 이 억제 소화가 바로 물리적인 소화 방법이 아닌 거죠. 다음 7번 가죠. 자, 7번은 물과 반응해서 가연성 기체를 발생하지 않는 거. 금속은 다 물과 반응을 해서 수소기체 나온다고 그랬죠. 자, 칼륨, 요 금속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수소기체가 나오는 거죠. 자, 인화아연. 인하고 아연하고 ZnP2죠. ZN3P2. 요것도 요건 물하고 반응하면 여기 인이 있죠, 인이 있기 때문에 pH3가 나오는 거죠. 인화수소. ZN3 요게 P2 인화아연. 그래서 인화아연은 물과 반응을 하면 포스핀 인화수소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연성 기체에 맞고 여기 산화칼슘이 있죠. 산화칼슘 CaO죠. 요 놈은 물하고 반응이 되면 바로 굳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 산화칼슘을 우리가 생석해라고 해요. 요 굳은 거를 우리가 소석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가연성 기체가 안 나오죠. 3번이 바로 답이 되죠. 탄화 알루미늄 LA4C3인데 이건 메탄 기체 나오죠. 다음 8번 가죠. 다음 물질 저장하고 있는 장소에서 화재가 났을 때 주수 소화가 적합하지 않는 것, 금수성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자, 금수성은 인류의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2류에는 금수성이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이 있죠. 자, 삼리는 황린 외에는 다 금수성 물질이죠. 자, 1번의 정린. 이건 금수성 아니죠. 이류. 마그네슘 분말. 철, 금, 마. 마그네슘이 이류죠. 금수성.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과염소산 칼륨. 요거 일류염물이죠. 유황. 이류염물이죠. 다음 9번으로 가죠. 자, 9번은 과산화수소하고 과염소산의 공통적인 성질. 자, 과산화수소는 H2O2죠. 그다음에 과염소산은 HClO4죠. 요거 다 뭐예요? 육류염물이죠. 자, 육류는 불연성 물질이면서 산화성 액체죠. 요거는 불연성이면서 산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연성 기체를 발생하죠. 자, 산화성 액체 맞죠? 유기화합물이다. 이건 유기화합물이 아니고 무기화합물이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죠. 예, 불연성 물질 맞아요. 비중은 1보다 크죠. 10번 가죠. 가연성 가스가 아닌 거. 자, 일산화탄소, 가연성 가스 맞죠? CO. 그다음에 프로판, C3H8. 요 가연성 기체 맞죠? 자, 아르곤. 주기율표의 18조 원소죠? 요거는 불활성 기체예요. 메탄, CH4죠. 가연성 기체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기율표에 보면 18조 영적 원소 보면 헬륨, 그다음에 네온, 아르곤, 크립톤, 크세논이 있죠. 요거는 주기율표의 영적 원소로서 우리가 불활성 기체라고 그래요. 다른 물질하고 화합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연소 물질이 아닌 불연성이에요. 그래서 3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연물이 될 수 없는 조건은 산화 반응이 완전히 끝난 물질. 자, H2O라든가 아니면 CO2, 소화약제로 사용하는 1종 분말 NaHCO3, 2종 분말 KHCO3가 있죠. 질소나 질소 산화물은 흡열 반응을 하기 때문에 가연물이 될 수 없다는 거. 주기율표의 요 18쪽 영적 원소는 불활성 기체. 다음 11번 가죠. 자, 인간의 피난 특성인데 계속 이거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본능적으로 평상시 사용하는 출입구를 사용한다. 이게 바로 귀소 본능이죠. 최초로 행동한 사람을, 개시한 사람을 따라 움직인다. 이게 추종 본능이죠. 추종 본능. 공포감으로 인해서 빛을 피해서 어두운 곳으로 숨긴다. 어두운 곳이 아니고 밝은 곳으로 가죠. 그래서 3번이 바로 틀린다. 이거 우리가 지광 본능이라고 하죠. 무의식 중에 발화 장소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 태피 본능. 그래서 여러분이 사제 시 인간의 본능, 이 5가지는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다음 12번 가죠. 자, 실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체성기에 돌입하기 전에 다량의 가연성 가스 발생 동시에 급격히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 이게 바로 프레시 오버 현상이죠. 4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이 프레시 오버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화재가 발생한 실내에서 가연성 가스가 축적되어 있다가 열의 축적에 의해서 실내가 화염으로 덮이는 거죠. 그래서 이 발생 시기는 성장기, 발생 원인은 열의 공급이에요. 열의 공급. 요거에 비해서 요 백드래프트 있죠. 요놈은 발생 시기가 감색이고 주요 발생 원인은 산소 공급이라는 거. 요 꼭 여러분이 암기하세요. 비교해서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다음 13번 가죠. 자, 13번은 할로겐적 원소를 물어본 거죠. 자, 할로겐적 원소는 F, Cl, 그다음에 브롬, 요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F를 우리가 불소라고 하죠. 불소. 그다음에 이 Cl은 우리가 염소라고 그래요. 염소. 크로린. 그다음에 Br은 브롬, 브로마인. 그다음에 I는 우리가 요드라고 하죠. 아이오딘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할로겐적 원소는 Cl 염소가 있는 거죠. 네온, 아르곤, 크세논 이건 다 영적 원소예요. 18쪽. 14번. 피난 시에 하나의 그 수단이 고장 등으로 인해서 사용이 불가능하더라도 다른 수단이나 방법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두 방향 이상의 피난 통로를 확보하는 피난 대책의 원칙. 즉, 한 가지의 그 방법이 실패하면 다른 방법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한 게 요 페일 세이프의 원칙이죠. 그래서 4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요 풀 프루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그 심리 상태는 화재 시에 인간 행동 특성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고려해서 원시적이고 간단 명료하게 배려한 대책. 예를 들면 요 유도 표지가 문자보다는 색이나 형태를 갖다 이용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피난 방향으로 우리가 문을 열 수 있는 거. 즉 나갈 때 바로 밀면 피난구는 미는 방향으로 항상 열리죠. 그다음에 요 페일 세이프라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 불가능하면 다른 방법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즉 두 방향 이상의 피난 통로 확보, 그다음에 예비 전원을 확보한다. 상용 전원이 차단이 되면 예비 전원에 의해서 우리가 피난할 수가 있는 거죠. 15번 가죠. 목조 건축물의 화재 진행 상황인데 순서대로 나열한 거. 자, 이 목조 건축물은 처음 화재가 발생한 거. 그러면 연기 없이 불이 붙는 거죠. 그걸 우리가 연기 없이, 화염 없이 연기만 내면서 타는 것이 무염착화죠. 그래서 화염이 없이 연소하다가 화염이 발생되면 우리가 이걸 발염착화라고 하죠. 그래서 발화가 일어나 가지고 채성기를 거쳐서 감색이 연소 낙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번이 바로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조 건축물은 화원, 불이 난 지점이죠. 처음에 무염착화, 화염이 없이 연기만 내면서 타다가 화염이 발생되는 거. 이거 우리가 발염착화, 그다음에 북출화가 되는 거고, 채성기를 거쳐서 소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16번 탄산수소 나트륨. 탄산수소 나트륨. 항상 화학물질은 뒤에서부터 이게 탄산이 CO3죠. 수소가 H죠. 나트륨이 NA죠. 그래서 NaHCO3가 탄산수소 나트륨 일종 분말이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1번이 되는 거예요. 1종이 NaHCO3, 2종이 KHCO3, 3종이 NH4H2PO4, 4종이 이종 분말하고 요소하고 결합된 거. 착색은 1종이 백색, 2종이 담회색, 3종이 다홍색, 회색. 자, 적응 화재는 다 BC급인데 요 3종 분말만 ABC급에 해당이 된다는 거. 그리고 요 3종은 차고나 요 주차장에 분말을 할 경우에는 3종 분말 써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죠. 다음 17번 가죠. 자, 17번은 공기하고 할론 1301.
확산 속도의 B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즉 누출이 되면 가장 빨리 퍼지는 거. 자, 공기는 평균 분자량이 29고 하론 1301은 149라고 되어 있죠. 분자량이. 자, 그레이엄의 확산 속도의 법칙을 보면, 자, 여기서는 지금 뭐를 물어본 거냐면은 공기의 확산 속도를 물어본 거예요. 하론 1301. 그래서 하론 1301 확산 속도하고 공기의 확산 속도를 지금 몇 배가 되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보시면 요거는 분자량의 반비례가 되는 거죠. 제곱근에. 그래서 여기 M 분자량은 여기 밑에가 공기가 들어가야 되죠. 위에는 하론 1301이 들어가야 되죠.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하면 돼요. 자, 공기는 29죠. 1301은 149죠. 몇 배가 되냐? 2.27배가 되는 거죠. 즉 공기가 퍼지는 속도는 1301보다 2.27배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1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다음 18번. 자, 불연성 기체나 고체 등으로 연소물을 감싸서 산소의 공급을 차단하는 거. 산소 농도를 낮추는 거니까 질식소화죠. 예, 소화 원리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되고요. 다음 19번 가죠. 공기 중에 요 산소의 농도를 물어본 거죠. 여기 볼륨. 부피 %예요. 부피 농도. 그래서 이 공기 중에 요 산소는 부피 %는 21%. 중량, 무게로 하면은 이건 23%죠. 그래서 맞는 답 부피 %니까 21%에서 4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죠. 다음에 20번. 자연발화 방지 대책인데 틀린 것을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저장실의 온도 낮게 해주는 건 맞는 얘기죠. 환기를 원활히 시켜야 되고 촉매 물질하고 접촉 피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장실의 습도가 중요한 거죠. 습도는 자연발화 방지하려면 낮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얼뜻 생각하기에는 습도가 높으면, 즉 물에 많이 젖어 있으면 잘 안 타는데, 이게 만약에 너무 습도가 높으면 활성화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자연발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장실의 이 습도는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해 주는 것이 자연발화 방지 대책이 돼요. 이거 상당히 여러분이 헷갈리는데 잘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연발화의 조건, 자연발화 방지 대책, 그다음에 자연발화의 형태도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자연발화의 그 조건 보면 주위온도가 높아야 되죠. 표면적이 넓어야 되고 열전도율 작아야 되고 발열량은 커야 되죠. 그다음에 자연발화 방지 대책, 통풍이나 환기를 잘 해서 열의 축적을 방지, 저장실의 온도를 낮게 한다는 거, 습도도 낮게 한다는 거. 자연발화의 형태, 산화열, 분해열, 흡착열, 미생물열. 각 예도 같이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